현재 컴퓨터 시스템의 규모에 따라 운영체제의 종류를 조금 구분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서버용 운영체제라는 것은 서버급 컴퓨터에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운영체제를 가리키게 되어지는데, 초창기에는 컴퓨터 시스템마다 각기 자체 운영체제를 탑재해서 사용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 미 국방성의 지원을 받아서 제너럴 일렉트릭스라는 미국의 주요 전자회사와 AT&T의 벨 연구소 그리고 MIT 공대에서 협력을 해서 멀틱스라는 운영체제를 개발하려고 했었습니다. 이 멀틱스라는 운영체제는 다수의 프로세서를 갖는 시스템으로 동시에 다중 사용자들이 다중 프로세스로 운용되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지향을 했었죠. 오늘날 생각해 본다면 이런 시스템이 그다지 특별한 시스템은 아니지만, 이 1960년대라는 시기적 특성을 고려해 본다면 소위 전자식 컴퓨터가 막 태동되어졌던 시기가 50년, 60년 그 시기잖아요. 그 당시 기술로서는 이 멀틱스라는 운영체제가 지향했던 것은 너무나 이상적인 운영체제로서, 당시 시스템은 운영체제라는 개념도 거의 없었을 시기인데, 이런 높은 성능을 지향하다 보니 현재 운영체제 자체는 개발이 되었으나 그 당시 전자기술로는 충분한 속도를 얻을 수 없어서 결국은 실패한 프로젝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멀틱스라는 운영체제 개발에 참여했던 연구원 중에 한 사람인 켄 톰슨이라는 사람이 PDP-7이라는 시스템에서 스페이스 트래블이라는 게임을 개발을 했었는데, 하나의 게임을 동시에 두 명이 게임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환경을 구축하는 과정이 유닉스의 모태가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초기에는 어셈블리 언어로 작성되어졌다가 추후에 데니스 리치라는 사람이 이 유닉스라는 운영체제를 다양한 환경에서 쉽게 포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C 언어를 만들고 C 언어로 재작성되어지게 됨에 따라 이식성이 높은, 즉 C 컴파일러만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면 어느 CPU에서도 돌아갈 수 있는 운영체제가 되어져서 이후 널리 퍼지게 되어졌죠. 사실 이 유닉스라는 단어는 멀틱스라는 용어에 대한 반발로 소위 거세된 멀틱스라는 의미로 넷이라는 단어의 동음 이의어인 유닉스라는 이름의 말장난으로 만들어졌다고는 합니다. 다만 그것이 추후에 유닉스라는 현재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이름으로 개명이 되어졌어요. 이런 유닉스라는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멀티 유저 인터랙티브 시스템으로 당시의 대부분의 시스템들은 단일 사용자 일괄 처리 시스템이었던 거에 반해서 유닉스라는 시스템은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프로그램과 상호작용해 가면서 일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진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스템을 두 명 이상의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고, 또 더불어서 사용자가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에 대한 결과를 응답으로 즉시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동작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공동의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는 연구 그룹의 유용한 형태의 운영체제로, 당시 컴퓨터라는 것이 흔하지 않았던 시기에 한 조직에서 갖고 있는 컴퓨터를 통해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그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주어진 작업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진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추후 다른 운영체제의 모태가 되어지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런 유닉스라는 운영체제는 C분할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근거해서 멀티태스킹 방식으로 동작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하나의 시스템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각 사용자에게, 또 각 사용자가 수행되어지는 각각의 프로세스에게 작은 시간 할당량들을 배정을 하고 그것들을 빈번하게 교체해 줌으로써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수행되어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었죠. 물론 오늘날 사용하는 대부분의 시스템도 유닉스와 마찬가지로 C분할 시스템으로 한 번에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수행 가능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유닉스 시스템은 트리 형태의 계층적인 파일 시스템을 가짐으로써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되어지는 데이터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기본적으로 다수의 사용자들이 접속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또 원격제에 있는 다른 컴퓨터와 통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능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다수의 주변 장치에 대해서 편리하고 일관성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의 시스템에 장착되어 있는 디스크들이 여러 개 있다 하더라도 각각의 디스크들을 단일 경로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 또 다양한 입출력 장치가 있다 하더라도 모두 다 하나의 파일을 접근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치의 종류가 무엇이든지 간에 사용자 입장에서 장치를 일관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장점이 되는 것이겠죠. 그 밖에 쉘 언어라고 해서 사용자들이 반복적인 명령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시스템과 대화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해주고 있고, 또 그 밖에 쉘상에서 동작할 수 있는 다양한 유틸리티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유닉스 상에서 제공되어지는 기본 유틸리티 프로그램들만 적절히 조합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일들을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초기에는 어셈블리어로 작성되었지만 C 언어로 재작성되어진 이후엔 C 컴파일러만 제공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어떤 환경에서든지 수행되어질 수 있는 굉장히 이식률이 높은 운영체제로 한동안 대부분의 시스템에서 널리 사용되어지는 운영체제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특징들이 오늘날 관점에서 본다면 대부분의 다른 운영체제에서도 하다못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 같은 운영체제에서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그리 특별해 보이지는 않지만 이 당시 1960년대, 70년대라는 운영체제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던 전자식 컴퓨터의 초기 시절에서 본다면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특징들이 될 것입니다. 자, 리눅스 시스템은 공개 소프트웨어로서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으며 유닉스와 거의 완벽한 호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진 시스템입니다. 이런 유닉스나 리눅스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사용되어지기보다는 특정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서버급 컴퓨터에서 주로 사용을 하는 그런 운영체제가 되고 있어요. 웹서버라든가 혹은 게임 서버 같은 데에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운영체제 종류 중에서 보면 실시간 처리 시스템을 위한 그런 운영체제도 있는데 리얼타임 OS라고 부르기도 하죠. 보통 실시간 처리다라고 하면 정말 실제와 동일한 시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각각의 응용 프로그램 범위 내에서 커버할 수 있는 과도한 지연 없이 제한된 시간 내에 처리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시스템에 비해서 신속한 응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시스템 내에서 갖고 있는 자원들에 대한 활용도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들을 지니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시브날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실시간 처리 시스템으로 사용되어질 수는 없는데, 왜 그러냐면 시브날 시스템에서는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수행되어지다 보면 각각의 프로그램마다 이렇게 일정 시간만큼 번갈아 가면서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실시간 처리가 필요한 어떤 프로그램이 동시 수행되어지는 다른 프로그램들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실시간적인 처리를 내야 되는, 즉 제한된 시간 내에 어떤 처리를 해줘야 되는 프로그램이 그 안에 처리를 못하게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실시간 처리 시스템은 크게 보면 하드 리얼타임 시스템과 소프트 리얼타임 시스템으로 다시 나뉘어 볼 수 있는데, 하드 리얼타임 시스템이다라는 것은 실시간 처리를 좀 엄격하게 따라줘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리키는 데 반해서 소프트 리얼타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대략 좀 맞춰줄 수 있으면 되는 그런 시스템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스트리밍 방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시간 방송을 본다라고 했을 때 실제 공중파 TV에서 하는 방송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처리되어지는 실시간 방송을 보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아요. 한 3, 4초 혹은 4, 5초 정도 좀 느리게 방송이 되어지기는 하죠. 하지만 그런 스트리밍 시스템은 일정한 범위 안에서만 처리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누구라도 이거 좀 늦게 가니까 재방송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실시간 방송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스트리밍 방송 같은 경우들이 소프트 리얼타임 시스템의 한 예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드 리얼타임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 실시간적인 특징들을 정확히 만족하지 못하면 문제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리킵니다. 뭐 스트리밍 방송이야 특정 데이터가 약간 늦게 도착하게 되어지면 화면이 잠깐 멈칫하고 말겠지만, 예를 들어서 핵발전소의 온도 제어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미사일 요격 시스템 같은 경우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제한된 시간 내에 그 일을 처리를 해야만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될 거예요. 핵발전소의 온도가 과도하게 올라가면 냉각기를 가동을 해서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처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처리가 어떤 다른 프로그램의 처리 때문에 지연이 되어져서 지정된 제한 시간을 넘어서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즉 핵발전소가 폭발하고 난 다음에 냉각기를 돌려봐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드 리얼타임 시스템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실시간 처리다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응답 속도를 빠르게 해줌으로써 어떤 제한된 시간 내에 처리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을 가리킨다 정도로 봐둡시다. 자, 그 다음에 서버급 운영체제와 좀 대비되어지는 개념으로 개인용 운영체제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초창기 컴퓨터는 보통 어떤 연구소나 기업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초기에 배치 시스템 형태로 운영되어지다가 다중 프로그래밍 방식에, 특히 시분할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어지면서 하나의 시스템에 많은 사용자가 접속을 해가지고서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특정 시스템 입장에서 보면 한 시스템을 2명이 동시에 사용할 때와 20명이 동시에 사용할 때 보면 아무래도 똑같은 조건 하에서 보면 동시에 여러 사용자가 접속하게 되어지면 자기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질 순번이 더 늦게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에 따라서 시분할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용자로 인해 프로그램에 대한 응답 속도가 좀 떨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더불어서 시분할 시스템은 메인프레임에 터미널을 통해서 접속을 해야 하는 환경이다 보니까 반드시 터미널이 장착되어져 있는 전산실 내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좀 공간적 제약도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욕구가 좀 증대하게 되어져서 굳이 우리가 메인프레임의 터미널을 통해서 원격으로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집 혹은 내 사무실에서 또 다른 사람과 같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서 전용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를 희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개인용 컴퓨터에서는 메인프레임급의 컴퓨터보다는 좀 더 손쉽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 다양한 사용자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도 점차 증대하게 되어지는데 기여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개인용 컴퓨터는 보통 우리가 PC라고 하잖아요. 퍼스널 컴퓨터의 약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1970년대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것이 개발되어짐에 따라 IC의 집적도의 향상으로 인해서 이제 단일 칩으로 CPU라는 소위 산술 논리 연산 처리들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CPU는 하나의 단일 칩으로 제공되어지니까 그것이 당연해 보이긴 하는데 사실상 초기 컴퓨터에서는 여러 회로들의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최초의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이 오른쪽에 인텔 4004라는 칩인데 손가락 반 정도 되어지는 길이의 이 작은 칩이 우리 초기 컴퓨터인 애니악의 성능과 맞먹는다라고 할 만큼 집적도의 기술이 향상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갖는 컴퓨터를 작은 규모로 만들어낼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또 메인프레임이나 혹은 미니 컴퓨터급보다는 조금 성능이 떨어지더라도 저렴한 컴퓨터를 구성할 수 있음으로써 각각의 개인 사용자들을 위한 컴퓨팅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970년대에는 보통 8비트 시스템들이 주로 많이 사용되어졌었고 80년대 들어서 비로소 이제 16비트 시스템이 세상에 선보이게 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MS-DOS 같은 운영체제나 애플사의 매킨토시 컴퓨터 같은 것들이 널리 사용되어지게 되어집니다. 90년대에 가서 본격적으로 32비트 시스템의 시대가 열리게 되어지면서
1995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95라는 운영체제가 퍼스널 컴퓨터의 운영체제로 자리매김하게 되어지는 계기를 갖게 되어지고 2000년대에는 이제 64비트 시스템이 세상에 선을 보이게 되어지면서 여러 운영체제들이 나타나고 개인용 컴퓨터의 성능도 굉장히 향상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컴퓨터라는 것이 초기 컴퓨터처럼 단순 어떤 계산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전제품이나 혹은 산업 현장에 여러 가지 기계들이나 혹은 어떤 제품들에 탑재되어져서 특정 장치들의 목적을 지원하는 형태로 제공되어지는 컴퓨터들도 있는데 이런 컴퓨터를 인베이디드 시스템 혹은 내장형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자동차나 비행기의 제어 시스템이라든가 자동화 공장에서의 제어 시스템 혹은 우리 가정에서 보면 디지털 TV나 혹은 각종 케이블 TV나 인터넷 TV에 대한 셋톱 박스들 혹은 우리 은행의 ATM기들이나 혹은 자동차의 내비게이션 엘리베이터나 혹은 냉난방기의 제어 시스템 등등이 모두 다 이 내장형 시스템의 대표적인 예들이 될 것이에요. 이런 내장형 시스템들은 일반적인 퍼스널 컴퓨터들보다는 좀 더 열악한 하드웨어 환경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퍼스널 컴퓨터가 간단하다 하더라도 이 개인용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뒤따르게 되어져요. 따라서 이런 인베이디드 시스템을 위한 별도의 운영체제가 사용되어졌었고 좀 더 하드웨어 상황들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프로그램이 좀 더 원활히 실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갖게 되어집니다. 더불어서 2000년대 후반부에는 스마트폰의 여파로 모바일 컴퓨팅이라는 환경이 굉장히 확산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사실 모바일 컴퓨터는 1993년에 애플사에서 하나의 전자수첩 같은 PDA를 처음 출시한 것이 시초이기는 하는데 사실상 확산되어진 것은 2007년에 아이폰이라는 스마트폰을 세상에 선보이게 되어짐으로써 2000년대 후반에는 전자통신 기술과 더불어서 사용자들의 욕구들을 잘 충족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급격하게 확산되어지는 계기를 갖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런 모바일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운영체제들을 모바일 운영체제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런 모바일 컴퓨터는 여러 장치들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고 또 응용 프로그램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운영체제들을 내 나름대로 좀 분류를 해봤어요. 자, 크게 보면 서버용 운영체제와 데스크탑용 운영체제 그리고 모바일 운영체제와 인베이디드 시스템용 운영체제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사실 서버용 운영체제는 처음에 유닉스를 기반으로 해서 유닉스 자체는 하나의 고유 명사이지만 유닉스와 비슷하게 만들어진 다수의 운영체제들이 있었어요. 걔네들을 다 합쳐서 유닉스 라이크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초기에는 유닉스가 서버 시장을 거의 점유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유닉스 자리를 리눅스라는 운영체제가 점차 잠식을 하더니 이제는 기존의 유닉스를 거의 몰아낼 만큼 큰 영역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유닉스는 굉장히 고가의 상용 소프트웨어였었는데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공개 소프트웨어 형태로 구할 수 있다 보니까 널리 사용되어지는데 크게 기여를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데스크탑 시장에서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즈라는 운영체제와 애플사의 맥OS라는 운영체제를 크게 볼 수 있어요. 항상 이 둘은 굉장히 초기서부터 개인용 컴퓨터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그런 회사들인데 애플사의 맥OS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형태로 제공이 되어졌어요. 반드시 애플사의 운영체제를 돌리기 위해서는 애플사에서 판매하는 컴퓨터를 사용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반면에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즈라는 운영체제는 IBM 호환 PC 어디에서나 동작되어질 수 있도록 했고 또 역시 초기에는 많은 불법 복제 등을 이용해서 다소 널리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어집니다. 리눅스 자체는 아예 공개 소프트웨어로 널리 사용되어졌다라고 한다면 MS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불법 복사 제품을 통해서 널리 사용하게 되어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애플사의 맥OS 같은 경우에는 운영체제에 대한 비용을 꼭 지불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에 밀려서 윈도우즈라는 것이 더 넓은 시장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수년 전부터는 맥OS도 점차 그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도 하죠. 사실 윈도우즈가 맥OS의 초기 모습을 좀 쫓아가는 형태를 취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부분이 많이 있긴 합니다. 모바일 환경을 선도하고 있는 운영체제는 애플사의 iOS라는 운영체제가 선도하고 있죠. 물론 이 iOS보다 조금 1년 정도 뒤에 나왔지만 구글 진영의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는 역시 iOS는 엄격한 라이센스 비용과 더불어서 애플사의 관리하에 있지만 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다양한 단말기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역시 넓은 큰 시장들을 확보하게 되어졌습니다. 모바일 환경에서 보면 안드로이드와 iOS 두 부분으로 나뉘어 볼 수 있고, 물론 중간에 MS도 모바일 운영체제를 만들려고 해보긴 했지만 결국은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사실상 안드로이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모바일용 운영체제로 개발되었다라기보다는 인베이디드 시스템용 운영체제로 처음 개발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내부는 리눅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인베이디드 시스템보다는 이 모바일 쪽의 시장이 더 넓어서 급격하게 모바일 운영체제로 성장을 하게 되어진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iOS도 역시 최근 들어 스마트워치나 혹은 TV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베이디드 시스템 OS로 일부 사용되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인베이디드용 운영체제 같은 경우도 보면 각각의 장치마다 마이크로 COS 같은 작은 규모의 여러 운영체제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시장 역시 하드웨어적인 성능들이 향상됨에 따라 리눅스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그대로 올려서 사용하는 추세가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리눅스라는 시장이 어떻게 보면 서버 시장과 인베이디드 시장 그리고 잠재적으로 모바일 시장을 어느 정도 커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취하고 있죠. 반면에 유닉스 같은 경우는 리눅스에 밀려서 점차 그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기도 하고,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일부 서버 시장이나 모바일 시장을 기웃거리기는 했으나 여전히 데스크탑 시장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즈라는 것은 이렇게 다양한 환경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여러 운영체제 중에 그저 하나에 불과하다라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 기술되어진 이런 서로 다른 운영체제들도 한 번씩 사용해 봄으로써 그 특징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경험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리눅스라는 것은 점차 그 활용 범위들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리눅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두는 것은 여러분들이 컴퓨터 공학을 공부할 때뿐만 아니라 졸업 후에 다양한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도 나름 튼튼한 밑거름이 되어질 수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운영체제를 어떤 부류의 컴퓨터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몇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봤습니다. 각 시스템이 갖는 특징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그 특징들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운영체제는 어떤 기능을 갖게 되어졌는지도 눈여겨 관심 있게 봐두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